네, 올해 장마가 심상치 않습니다. 지난 6월 24일에 시작된 중부지방의 장마가 벌써 40여일째 이어지고 있는데요. 역대 최장 기간인 2013년에 49일 장마를 돌파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긴급대담 시간을 준비했는데요. 장은철 장마특이기상연구센터장과 관련 내용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센터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이 장마특이기상연구센터 참 긴데요. 네네. 뭐를 연구하는 곳입니까? 이름에서 나타난 것처럼 예. 한반도 여름철에 가장 강수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 현상인 장마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이해도를 높이고 궁극적으로는 예측 정확도를 높이자라는 목적에 설립된 연구센터입니다. 어디 있는 건가요? 공주대학교에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바로 뭐 장마 얘기를 해보면 중부지방에 지금 계속 비가 많이 오고 있고요. 특히 대전, 세종, 충남, 우리 지역에도 얼마 전에 비가 굉장히 많이 와서 피해도 많이 났습니다. 올해 강수량이 예년에 비해서 많은 건 맞습니까? 저희가 올해 장마 시작 시점인 6월 24일부터 어제 날짜까지 예. 강수를 집계를 해봤는데요. 충남 평균으로 봤을 때는 대략 600mm 정도의 강수가 내렸고요. 야. 대전은 680mm가량, 그리고 세종은 약 630mm가량 정도 내렸습니다. 네. 평년과 비교를 해보면 물론 지역 차이는 꽤 많이 있겠습니다만 대략 많은 곳은 평년에 비해서 1.5배 정도 비가 내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한 달 사이, 40여일 사이에 내린 양이 1.5배나 많다는 것은 굉장히 좀 집중적으로 많이 내렸다는 거겠네요. 많이 온 양입니다. 1년 전체 강수의 거의 반이 이 시기에 집중했다고 예. 볼 수 있습니다. 장마 기간도 한번 여쭤볼 건데 장마 기간이 저희가 조사를 해봤더니 가장 길었던 해가 2013년에 49일이었고요. 또 장마가 가장 오랫동안 지속된 해가 언제였는지 찾아봤더니 1987년 8월 10일 날 끝난 걸로 저희가 파악이 됐습니다. 그런데 기상청이 어제 내놓은 자료를 보면 올해 장마가 오는 14일까지 이어진다고 예상을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뭐 기간이나 또 종료 시기나 모두 뭐 최장기 기록을 깰 것 같은데 역대급 장마라고 우리가 불러도 되는 거겠죠? 네, 기간과 종료 시점을 고려했을 때 그런 표현이 현실화될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장마 기간이 길어진 겁니까? 가장 큰 원인은 장마철 정체전선을 형성을 하는 제일 큰 요인이 북태평양 고기압입니다. 이 북태평양 고기압 가장자리에서 이 강수대가 형성이 되는데 예. 보통의 경우는 북태평양 고기압이 이제 7월 중순을 넘어가면서 예. 확장을 하고 그 경계면도 같이 이제 북한 지역 그 이북으로 올라가면서 이제 소멸되는 형태를 가지게 되는데 예. 올해는 특이하게도 이 북태평양 고기압이 확장을 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계면이 그 북태평양 고기압의 가장자리가 계속 한반도 남쪽 그리고 이제 중부 지역까지 남한 지역에 주로 유지되어서 정체하고 있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왜 올라오지 못하는 거죠? 여러 가지 이유들은 현재 자료 분석을 통해서는 가장 명확하게 보이는 것 중에 하나가 한반도 북쪽 상공에 예. 차가운 공기 기단이 정체해서 유지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것이 현재 우리가 파악하고 있는 가장 명확한 이유 중에 하나라고 보고 있고요. 그 외에도 해양에서 대기와 상호작용을 하는 부분들도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 이 부분은 장마철이 지난 다음에 좀 더 많은 자료를 확보해서 분석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기상청에서는 그 북극 지방의 온도가 올라갔기 때문에 거기에 있던 그 찬 공기가 갇히지 않고 내려와서 이렇게 북태평양 고기압의 북상을 막았다라고 해석을 하던데 그게 맞습니까? 가능한 이야기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학계에서 최근 연구들에 따르면 이 이야기도 사실 이미 꽤 몇 년 동안 많이 연구가 되었고 이야기가 되었었는데 예. 현재 상태에선 조금 조심스럽습니다. 이 가능성도 있는 것은 맞지만 직접적으로 과연 정말 북극 지역의 변동이 장마에 영향을 줄 수 있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연구 중이고 명확하게 답을 내리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비도 장마도 장마지만 사실 이게 긴 기간 동안 나눠서 내리면 문제가 없는데 집중적으로 한 곳에 짧은 시간에 내리기 때문에 피해가 커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른바 이 게릴라성 호우가 최근에 좀 잦은 것 같은데 이렇게 집중호우가 이어지는 이유가 좀 뭐라고 보십니까? 하나의 원인으로 지목이 되고 있는 게 지구 온난화를 비롯한 기후 변화 부분인데요. 기후 변화요? 네. 최근 약 60년 동안 저희가 한반도에 있는 기상청 그 관측소들의 강수 정보들을 분석을 해본 결과
강수량보다도 더 명확하게 변화를 하고 있는 게 예. 시간당 30mm 이상 내리는 네. 우리가 집중호우라고 인지를 하게 되는 강수의 발생 빈도가 명확하게 통계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 원인으로 꼽고 있는 것이 서해와 동해가 생각보다 해수면 온도 증가 폭이 전 세계 해역과 비교해도 상당히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편인데요. 예. 해면이 빠르게 온도가 올라가면은 대기 하층이 불안정해지는 정도가 강해지고요. 예. 그러면은 이전에 똑같은 양의 강수가 내릴 수 있는 구조라고 하더라도 대류성으로 소나기성으로 내릴 수 있는 형태로 변화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수의 집중도가 조금 더 높아지는 형태의 강수가 빈번해지고 있는 것과 연관이 있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빈번해졌는지 좀 숫자로 말씀해 주실 수도 있습니까? 최근 60년대 이후로 60년 동안을 거의 절반으로 나누어서 봤을 때 이전 30년과 이후 30년을 비교를 해보면 숫자 자체는 거의 2배 가량 증가를 두 배나요? 했다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최근에 이렇게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 게 팩트였네요. 실제 자료에서도 반영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그 기후 변화발 슈퍼 장마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관측 사상 역대급 장마가 예측되는 이번 장마 특징이 뭔지 짚어주시겠습니까?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하면은 제일 처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북태평양 고기압이 확장하지 못하면서 장마 그 정체 전선이 강수를 만들어내는 강수대가 한반도 남쪽 그 남한 지역에서 이동하지 못하고 갇혀 있으면서 전반적으로 강수량이 늘어났다는 것. 네. 그리고 그 안에서 발생하는 강수도 이제 앞에서 기후 변화와 같이 말씀드렸던 짧은 시간에 많은 양을 쏟아붓는 강수의 강도가 증가했다라는 것이 특징으로 꼽을 수가 있겠습니다. 교수님께서 계신 센터에서 연구한 결과를 다른 매체를 통해서 봤는데 이 장맛비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 교과서 속의 장마와는 다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기존의 장마에 대한 연구들은 주로 기후학적인 측면에서 접근이 많이 됐습니다. 예. 그러니까 장마 전체 기간을 평균을 했을 때 대기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고 또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는지를 주로 연구를 했는데 예. 그 결과가 우리가 굉장히 잘 알고 있는 온난하고 다습한 북태평양 고기압 기단과 상대적으로 한랭하고 다습한 오호츠크의 기단이 만난 경계면이 장마 전선을 형성한다라는 내용인데요. 그렇게 교과서에서 배웠죠. 저희도 어렸을 때. 네, 기후 측면으로 보면은 분명히 맞는 말이고요. 예. 근데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되고 강조드리고자 하는 바는 뭐냐면은 매일의 날씨를 예측하는 입장에서 매일매일 강수가 내리는 그 현상 자체를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면은 이 장마가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면요? 특히 가장 기존의 상식을 깨는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 장마철에 내리는 강수의 굉장히 상당히 많은 부분이 저기압 때문에 발생한다라는 부분입니다. 저기압이요. 그리고 이 저기압도 단순히 하나의 구조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예. 저기압 자체의 강수가 발달을 해서 저기압이 강수를 발생시키고 이 발생한 강수가 한반도를 관통하면서 직접 내리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 부산에서 내렸던 경우가 이런 경우라고 볼 수가 있고 이 저기압이 북태평양 고기압 가장자리에 부딪히는 것 같이 만나면서 합류가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은 하층 제트라고 부르는 현상이 있는데 그 합류되는 지점에서 경계면이 발생하고 이 선상에서 또 강수가 내리는 경우도 있고요. 또 저기압에 또 한랭전선, 온난전선 구조가 만나면서 또 장마전선과 상호작용을 해서 강수가 내리는 경우도 있고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구조가 복잡하게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어려운 내용인데 쉽게 정리를 하자면 우리가 알고 있던 그 한 가지 원인이 아니라 다양한 원인으로 장마가 일어난다는 말씀으로 정리를 해도 되겠죠? 맞습니다. 굉장히 복잡한 구조입니다. 그렇게 다양한 원인으로 장마가 일어난다는 것을 연구하는 그 궁극적인 이유는 뭐죠? 저희가 장마를 실제적인 세부 구분을 하고 개별 구분에 대해서 또 메커니즘들을 다 연구를 하는 거는 지금까지 또 기상청에서 장마에 대한 예보를 계속 내오고 있었고 또 잘 해오고 있었지만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온전하게 과학적으로 이 현상을 온전하게 이해를 하지 못하면 이제 한계에 부딪히게 되고 예측 정확성을 더 높이기 네. 위해서다. 그 벽을 뛰어넘어서 예측 정확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해서는 우선 이 현상을 명확하게 이해해야 한다라는 부분.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질문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장마 패턴도 달라지고 지금 원인도 좀 여러 가지로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근데 어쨌든 예측 자체가 굉장히 좀 어려워지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될까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은 저희 장마연구센터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 것처럼 저희 장마연구센터에서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개별적인 날씨 구조의 장마로 인해서 발생하는 날씨 구조에 대해서도 연구를 하고 있고 또 저희 참여하고 계시는 교수님들께서는 이 장마의 장기 변동성에 대해서도 연구를 하고 계시는데요. 네. 우선은 과학적인 이해가 증진되어야 이 예측성이 좋아질 것으로 보고요. 또 현재 기상청에서 국내 연구진으로 인해서 개발이 된 한국형 수제부 모델을 개발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이와 같이 한반도에서 나타나는 강수 구조들이 잘 반영이 된 예측 모델이 또 계속 지속적으로 개발이 되면은 예측성은 언젠가는 우리가 다 만족할 수준으로 높아지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측성이 올라가면 그만큼 피해도 줄 수 있을 거고요.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